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 고도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소아과 전문 간호사 박희정입니다. 제가 이제 고도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부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골수 검사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검사잖아요. 저도 사실 맨날 어시스트를 쓰지만 떨리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부제로 골수 검사가 너무 무서운데 우리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붙여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도진정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진정 검사는 주로 골수 검사하고 척수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골수 검사, 척수 검사, 고도진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암 통계를 잠깐 보실 건데요. 이거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2020년에 연령군별로 해서 모든 암의 발생률을 본 것입니다. 이제 저희 소아청소년에 해당하는 0에서 14세 군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본 건데 한 15명 정도, 10만 명 중에 0에서 14세는 이제 15명 정도인데 반해서 65세가 넘으면 1,483명, 1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암은 굉장히 희귀한 암이다. 그리고 저희가 연령을 조금 늘려서 20살까지도 그래프를 보면 거의 0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소아암 자체는 이제 희귀 질환이고 굉장히 극소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0에서 14세 소아 청소년에서는 주로 어떤 암종이 발생을 하느냐를 보았을 때 백혈병이 단연 1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치료하는 이제 질환이 되겠고요. 2위는 림프종, 3위는 중추신경계 암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백분위로 좀 봤더니 백혈병은 이제 한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소아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백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은 저희가 이제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그 세부 분류 중에서 성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ALL이라고 하는 급성 림프모브 백혈병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 백혈병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골수 검사 또 척수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이렇게 제가 이제 횟수를 좀 세어보니 저희가 ALL이라고 하는 이 타입은 위험군별로 한 4가지 위험군을 분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우 리스크라 그래서 저위험, 스탠다드 표준위험, 하이 리스크, 고위험 그리고 베리 하이 이렇게 해서 최고 위험군까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적게는 골수 검사를 한 4번에서 7번 정도 하고 척수 검사는 세어보니까 19번에서 많게는 28번까지도 하더라. 이거는 문제가 없었을 때 이제 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이상을 검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골수 검사도 하고 척수 검사도 이제 치료 중에 같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적게는 한 아이당 23번 정도 검사를 하지만 많게는 35번 정도 검사를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먼저 골수 조직 검사를 보겠습니다. 골수 조직 검사는 저희 혈액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혈액 질환이라고 하면 혈구 세포, 이제 흔히 말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 그런 원인을 이제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 했을 때는 골수거든요. 그래서 그 골수의 환경이 어떤지를 공장을 찾아가서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반응, 치료가 또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가 힘든 검사지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세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를 하고 골수는 여러 군데 뼈에서 다 채취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가장 안전하게 엉덩이 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골반뼈, 이제 뒤쪽 골반뼈라서 후장골능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젓가락만한 굉장히 두꺼운 바늘을 뼈 안으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어쩔 수 없이 수반이 되는 검사입니다. 척수 검사입니다. 척수 검사는 물론 진단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자세가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추와 요추 사이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옆으로 누운 새우 등 자세, 이제 최대한 웅크릴 수 있는 자세로 검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검사를 바늘을 이제 삽입해서 내척 수액을 뽑아내서 채취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동시에 그 길로 항암제를 투입해서 항암제를 주입해서 치료 목적으로도 하는 검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검사의 성공이 뭘로 좌지우지 되느냐 하면 자세 유지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자세 유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아는 자세 유지를 잘 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성인들은 이제 이게 아픈 검사든 힘든 검사든 내가 이제 이걸 해야지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다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 협조를 하실 건데, 저희는 사실 뭐 3살 이하 그리고 뭐 몇 개월짜리 아이들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막연한 그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는 이제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그 아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반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이제 소아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이렇게 좀 잘 달래서 검사를 해보려고 해도 실제 통증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세 유지, 검사 협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제 자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골수 검사를 하다 보면 성인 연령, 이제 25살 이상, 뭐 33살까지도 작년에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인 연령인 경우에는 국소 그 부위 마취만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통을 좀 참고 이기고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세 유지가 가능하면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하는 모습을 실제 볼 수가 있고요. 옆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마음이 더 쓰이고 아프지만 이제 제가 고통 뭐 견디다, 이기다 이런 거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영어 수거가 나오더라고요. bite the bullet이라 그래서 총알을 입에 물다 이런 뜻이고, 어원을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마취제가 한 18세기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쟁터에서 만약에 팔다리를 절단해야 된 그런 큰 수술을 할 때는 독한수를 일단 독주를 좀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생으로 이제 절단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이제 혀를 깨물거나 이를 너무 악물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물지 못하게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알을 물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무섭게 표현은 했지만 앞서 강의하신 저희 김성구 교수님,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고 아시아 최고의 신의 손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지만 자세가 유지가 가능하다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근데 자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세 유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붙잡고 해야 되는데 붙잡고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제가 없는 게 아니고 국소 부위를 마취하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검사를 실패했다거나 기억이 좋지 않다, 통증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 고도 진정을 하지 굳이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운 그림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1753년에 이제 가스파레 트라베리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인데 마취제 이전에 수술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위는 굉장히 작게 표시를 했지만 이 환자분의 얼굴,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 제가 이제 이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또 이제 가족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는 이제 고통을 무조건 견뎌서 이겨야 되고요. 의사의 이제 생명은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을 잡을 때 제 온 힘을 써서 자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간절함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잡았지만 가족분들은 문 밖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1700년대의 그림이지만 사실 고도진정 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검사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검사실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실제 실신을 해서 실려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헬스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넷 기사인데요. 마취제가 수술실에서 비명을 사라지게 하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수술을 할 때 그냥 마취 없이 하다 보니 이제 쇼크사, 너무 통증을 이길 수 없어서 쇼크사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수술실 같은 거는 마취제가 없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일 옥상, 남들이 좀 비명 소리를 좀 덜 듣게 옥상에 설치했다고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너무 두려움이 커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고도진정 검사실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사라지게 하다. 고상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고도진정입니다. 진정요법은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는 총 4단계 정도이고, 최소진정, 모더레이트, 중등도 진정, 저희가 하는 게 3번째 고도진정이고요. 딥 세데이션이라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재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반응성은 통증에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기를 재우지만 이제 국소 부분 반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요. 기도 유지는 이제 마취과 교수님이 기도 숨 잘 쉴 수 있도록 마스크를 써서 이제 산소를 투여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로움,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로움이 가능하고 심혈관계 기능이 되게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누지만 이제 계획했던 거 다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했던 진정보다 조금 더 깊이 잠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덜 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취과 전문의가 그 상황을 보고 약을 더 투여하거나 이제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고도진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도진정요법은 진정 약물을 투여해서 수면을 유도하고 그리고 의식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약물을 주면 초기에는 자바로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내 곧 돌아오고 이제 그 자바로흡이 없는 동안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과 전문의가 이제 출장 나와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럼 왜 하느냐? 이제 아이들은 이제 울고 움직이고 불안해서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술기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검사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좀 이완되고 안정되면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진정 전에는 일단 진정요법이 뭐라는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금식입니다. 이제 아기가 잠들었을 때 약제에 의해서 딸꾹질을 할 수도 있고 구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구토물을 다시 삽입하는 기도로 이제 구토물이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정 후에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아기는 다 깨서 퇴실을 물론 시키는데 진정제에 대한 약제의 효과는 그래도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식사, 활동, 수면 이제 요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식사는 일단은 아기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일단 금식이고요. 1시간 이후부터 먹을 수는 있는데 먹게 허락된 그 시간도 지혈을 위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허락은 되었지만 굳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저는 굳이 먹지 말라고는 얘기하고요. 배가 너무 고픈 경우에는 이제 음료 정도나 부드러운 카스테라 이 정도로 해서 요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 음료, 이제 부드러운 음식 일상 식사해도 되는데 누워 있는 그 이제 자세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예전에 이제 금식을 풀었더니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떡을 먹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활동은 일단 시술 후에 기도 유지가 잘 되도록 자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고개가 들 수 있도록 잠든다면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고개가 이렇게 꺾여서 기도 유지가 잘 되지 않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혈액질환 아이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혈소판이 굉장히 좋은 상태도 있지만 혈소판이 좀 낮은 상태의 아이들도 많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뛰어가거나 걸어가다가 쿵 낙상해서 혈소판이 낮은 상태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낙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날 진정 당일날에는 사실 저희가 그 내시경 검사만 해도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몸의 이제 운동 능력이 협응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자전거나 보드, 스케이트 이런 고도로 집중도가 필요한 거는 피하라고 합니다. 수면은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잠이 든다면 잘 자는지 숨을 잘 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잘 잔다고 이제 엎어놓고 이불을 폭 덮어놓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제 옆으로 좀 뉘인 자세, 혹시라도 침이라도 좀 흘리면 옆으로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자세를 기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상태를 관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은 이제 일단은 119를 타고 오세요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이런 일로 방문한 적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호흡곤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렇게 발진이 막 올라오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식은땀이 막 난다 이러면 이제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렇게 호흡곤란이 오면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 청색증, 산소가 이제 조직 끝까지 잘 가야 손톱도 입술도 다 핑크색으로 잘 있을 텐데 청색증이 오면 푸르둥둥하게 더 심하면 회색으로까지 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시고 아이를 깨울 수 없다. 깨워놓으면 또 자고 반복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빨리 오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구역구토를 한다. 1시간 동안 수차례 해서 전혀 먹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도진정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외래에서 고도진정 건수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2017년하고 18년에 이렇게 확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골수 검사만 이제 하던 고도 진정을 이제 보호자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척수 검사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2018년 3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건수가 확 늘었고, 아까 이제 초기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골수 검사는 4번에서 7번 하지만 척수 검사는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건수가 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하는 사람은 다 고도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건대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상의 팀이라고 붙여봤고요. 사실 성인 환자분들은 골수 검사하면 그냥 술기자 1명 그리고 이제 샘플을 받아주는 간호사 1명 정도 이렇게 단촐하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검사를 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신의 손도 있지만 술기를 하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마취과 인력이 2분이 출장을 나오시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지만 전문의와 마취과 간호사가 출장을 나와서 하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는 사실 그냥 교육을 받으면 소아과 과내에서도 진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저는 이제 남이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자타로 저는 총괄 매니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편안하게 고도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수검사실에서 이제 어시스트 해주시는 간호사님까지 7분을 찍었습니다. 저는 Q&A를 제가 근무하면서 많이 듣던 걸 위주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Q&A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모르고.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고도 진정하면 머리 나빠지지 않나요? 이게 제일 많이 듣고, 이거는 이제 좀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 공식 입장은 결론은 없다. 왜 없냐면 이제 아기를 재우거나 이렇게 하면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뇌로 막 산소가 안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이제 막 뇌세포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건데요. 실제 전신 마취에 준해서도 저희는 한 단계 전인 고도 진정이지만 그럴 때도 대기보다 훨씬 더 고농도의 산소를 주면서 모니터를 계속 하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술보다는 고도 진정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검사가 잘 되면 5분 내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로 가는 이제 악영향은 없겠다. 검사 시간은 10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8시까지 빨리 오라고 하나요? 제가 전날 전화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체열하세요 이제 다 하는데 왜 이렇게 8시까지 오라고 하냐면, 저희가 혈액질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혈소판이나 혈색소를 보고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좀 미뤄져도 되는데 혈소판이 많이 낮은데 척수검사가 예약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해서 8시에 오라고 하시는 거고요. 실제 또 간 수치가 너무 당일에 높아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검사의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날에 이제 감염이 있는지 열이 났었는지 컨디션 어떤지 다 확인을 하지만 당일 아침에 그게 또 밤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왔을 때 감염 증상, 발열 증상을 또 한 번 아침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사제를 정맥으로 이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사제를 꽂는 그 라인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혈관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혈관이 없어서 정백팀까지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전화를 이제 2258에 땡땡 번호로 전화를 드리는데 이게 1588하고 헷갈려가지고 전화를 많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안 받은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 문자를 보시고 다시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날 상태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는 그냥 저 혼자 쓰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치료를 결정하고 내가 이 치료에 참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쓰시는데, 이제 이거는 지난달에 그 의협신문에 미성년자에게 시술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이 굉장히 한 5년 이상 걸린 판례인데요. 2016년 6월 달에 12살 여자아이고요. 모야모야병이라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 전에 필수적으로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혈관 상태를 봐야 되는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했고 아이한테는 실제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술을 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아이가 이제 입이 실룩실룩하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즉각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그래도 악화가 돼서 중환자실 치료를 했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재활 치료를 했는데도 영구적으로 편마비가 이제 좀 후유 장애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원에 간 건데 1심에서는 혈관 조영술 자체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조치도 적절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과실도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억울하셨으니까 이제 2심으로 넘어갔고요. 2심에서는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건 인정이지만 이제 12살 그 하나에게 직접 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동의서를 받을 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상반된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12살 하나는 보호자 동반하지 않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나 친권자가 같이 오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대개는 부모가 이제 시술 결정을 설명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례에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문제가 없고 그거는 이제 보호자가 아이한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그런 수준으로 설명을 다시 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과실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면 미성년자는 친권자 부모가 사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4세가 되면 이때는 인지 능력이 있다면 결정 능력이 있는 만 14세는 본인이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세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소아과는 20살 돼도 우리 아이거든요. 우리 애기거든요. 근데 애기라도 14세 이상은 본인이 사인하게 하고 엄마가 이제 나 미성년인가 같이 사인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이면 옆에서 설명은 같이 듣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같이 들어서 그 검사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듣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으니까 옆에 같이 있도록 하고 12세가 넘으면 미성년 하나하고 보호자가 같이 서명을 하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서를 받을 일이 있으면 12세 넘었으면 아이한테 가서 사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예쁘게 써라.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받는 순간 제가 걷어오면서 그럽니다.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네가 이름 썼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는 그런 내 신체에 대한 내 결정권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노출시켜 주시면 되고요. 금식 시간을 6시간에서 많게는 식사는 8시간으로 제한을 하는데 새벽 2시에 그렇게 삼겹살을 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한 2~3차례 제가 들었고 청소년기에 한창 이제 남자아이들이 1시에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든든하게 밥심으로 해야 된다고 이러지는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흡인성 폐렴 때문에 금식 상태면 이제 침이나 이 정도 넘어오겠지만 정말 이렇게 삼겹살을 먹으면 이 밑에 있듯이 이제 이거는 하이팻이거든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청소년기 아이들이 또 긴장을 많이 합니다. 다음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소화 시간이 더 더디게 위가 비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수면 패턴을 유지해라. 평소에 2시에 일어나서 밥 먹는 아이가 아니니까 일단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으로 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응급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것도 은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방에 수술실 인력이 마취과 전문의, 마취과 간호사가 출장 나와서 하는 이런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감시와 진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진정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진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다 알겠고 머리도 안 나빠지고 뭐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가 둘 있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가 이제 이게 질문의 끝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큰애의 성향을 보면 그냥 고도진정 안 하고 시도를 해보겠다. 큰애는 좀 차분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고도진정 의뢰를 하겠다. 그 아이한테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이런 트라우마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이하고 상의를 하라 그래요.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5살, 6살도 고도진정이 너무 예약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냥 부분마취로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아이가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고도진정 띄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기억이 좋지 않다. 다시 고도진정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그 고도진정이 아닌 검사를 할 때는 제가 술기자한테도 무언이 아니죠. 그냥 언어로 협박을 합니다. 오늘 첫 기억이니 이제 이후에 고도진정을 안 하는 건 선생님한테 달렸다.
그렇게 해서 협박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직원 식당 가시는데 보면 직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객 칭찬 주인공이라 그래서 이달의 멤버를 이제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낙균 교수님 다 아시죠? 소아과 과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 너무 좀 사기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제 얼굴이고요. 그리고 옆에 골수검사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고객님들,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칭찬을 해주신 그 사연으로 이렇게 뽑은 건데, 여기 이렇게 세봤더니 이 많은 직원들 중에 16팀이더라고요. 그 중에 소아를 돌보는 의료진이 3명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소아는 아주 작은 성인이 아니다. 사이즈만 줄여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에 따른 관심과 또 특별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킨다라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준비했고, 이렇게 돌보는 그 세심함을 보호자분들이 또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답했다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는 감사와 또 자랑을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Q&A를 많이 듣던 질문으로는 했는데 혹시나 또 Q&A가 있을까요?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검사 전 유의사항까지 먼저 이렇게 차분히 안내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어린 하나들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멋진 강의였습니다. 그럼 소아 고도 진정에 대한 강의해 주신 박기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